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약하게 상승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으로는 개인이 7,600, 그다음에 외국인이 2천억, 기관 5천억, 코스피 수급 동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약하게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 큰 매도 주체는 없습니다. 선물 시장도 약하게 개인 외국인 조금씩 사고 있고 기관 조금 팔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약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여전히 관세 기타 등등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은 보여주지 않는 중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장 시작했을 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다가, 왜냐면은 유럽이랑 미국이 관세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그 미국 시장이 선물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시작을 해서 쭉 뺀 다음에 횡보를 하더니 다시 재차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올라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계속 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지수가 흐르다 보니까 관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대표적으로는 뭐 하나오션은 차트를 봤을 때 전고 돌파 가능한 차트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중공업 섹터에서 관세로 엮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 해가지고 차트가 왜 이리 좋지라는 생각만 하고 수급과 차트가 좋다라는 생각만 하고 매매를 못 해왔던 게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하고 분봉으로 본다면은 계속 밀어서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중공업 섹터에서도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좀 증권사 픽도 많이 받고 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약한 종목으로는 HJ 중공업이 초반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강한 종목, 그 중에서 대장인 종목이 대금도 1조 넘게 터트리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수급으로 보면은 오늘 기관 외국인 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아직도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등 수급은 굉장히 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종가 베팅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관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정 25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좀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리뷰를 하면서 한번 말을 했던 게 어,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이제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시장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SK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SK 하이닉스 오늘도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은 뭐 온갖 좋은 재료들이 선반영이 되어서 이제 좋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나니까 기대감에 소멸로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고, 삼성전자는 반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때 오늘 어,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공시가 어떤 게 떴냐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게 오전에 8시 45분에 공시가 뜨면서 분봉상 봤을 때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거의 한 3% 정도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의 수주를 따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어, 천억, 22조 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글로벌 대형 기업, 나중에 뉴스를 나온 걸 보니까 테슬라였죠,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를 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이
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줄줄줄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바로 오르지 못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횡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악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횡보를 하는 모습에서 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꼈었고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의 이제 그 관련사들이라든지 어,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 채널들에서도 많이 좀 정리를 해주는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요 벤더들 이런 식으로 해서 후공정, 장비, 소재,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반도체가 좀 이끄는 그런 시장이 오늘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고 이제 관세 관련된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 관세 관련된 종목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LNG, 알래스카 투자, LNG 관련 종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트박스 이 종목은 소고기, 농산품 관련된 종목 이런 식으로 주요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아무래도 사람들은 관세에서 찾기 때문에 이 관세 관련주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미트박스도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동양철관이 대장으로 나갔는데 이제 일봉이 제일 좋았다 보니까 전고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프로그램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고 그 후발주들 하이스틸, 넥스틸 또한 약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징주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폭염 수해, 뭐 기타 등등. 근데 이 종목은 뭐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전고 돌파하기 전부터 이제 일렉트릭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증권사 픽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고 해서 요 종목도 매매를 요 구간에서 했는데 끝까지 매매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타점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다는 점 그런 면에서 돌아가도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볼 텐데 우선 다양한 종목을 했는데 자, 미트박스는 전날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전날 종가 베팅을 했던 이유는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종가 베팅을 한 날이.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국이 압박을 계속 넣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금요일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밑에서 잡아서 종가 베팅으로 들고 왔는데 아무래도 관세에 관한 우려가 많이 시장에 퍼지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미트박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미트박스는 앞선 구간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굉장히 좀 어지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 차트를 보자면은 자 조금 지저분하게 매매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종가 베팅한 것들을 오전에 팔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종가 베팅이 아니라 오를 때 또 팔고 이 뒷구간은 전혀 매매를 안 했는데 시장이 좋아지는 기미도 보였고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다루는 종목이라서 프로그램이 매도를 할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관세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시장에서 정리가 되는지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소고기 수입과 관련돼 가지고 규제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정부의 스탠스를 추적을 하면서 앞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애매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강할 줄은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오를 때 굉장히 약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그 뒤로 쏘는 모습에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시 차트를 한번 보자면 자, 그리고 어제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이평선을 다 뚫고 오는 21선을 깼다가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오는 모습에 좋다라고 느꼈고 그 이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다가 오전에 이렇게 발매도를 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올렸고 그 후부터는 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일정이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대장격이었던 카카오 페이 이 종목은 뭐 기간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일봉이 굉장히 좋진 않지만 21선을 저항을 맞고 또 내려온 모습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뭐 미투온이 대장격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인데 뭐 갭을 크게 띄우지 못하고 6%. 그래서 뭐 요런 미투온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나마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볼 종목도 없고 뭐 카카오페이, 미투온 요 정도 스테이블 코인 이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오늘 꼭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왜냐면 주말 동안에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던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적인 측면에서도 어, 조금 수급도 굉장히 좀 좋게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갭을 띄울 종목인지 안 띄울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고 재료도 이미 좀 노출이 된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매매를 옛날 같았으면 종가 베팅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꺼려지면서도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 일봉도 좋고 하다 보니까 못 먹더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마킹을 조금 해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싸게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비싸게 살 것이냐 여기서는 좀 비싸게 사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은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공업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면은 하나오션 이 종목 밖에는 지금 볼 종목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이 종목은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종목도 이 초반에 아무래도 주식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전고도 돌파한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상승은 전혀 먹지를 못했고 거의 뭐 들어갔다가 쫄아서 나온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 같은 종목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오를 때 이때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미친 듯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큰 발매도를 했고 벌었던 것들을 까먹고 그 후에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다시 말하도록 하고 이제 HJ 중공업으로 이제 엄청난 삽질을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이 중공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몇 번 엇박자가 나고 몇 번 엇박자가 나면서 수익 오전에 냈던 수익을 다 까먹고 손실을 좀 보게 된 그런 종목이었고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느낀 게 역시나 대장을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오션을 그 시간에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입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0.11%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 싸게 살지 아니면은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짝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600원에 좀 걸어놓고 700원에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면은 뭐 요것만 소액만 가지고 가는 식으로 하고 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굉장히 좋은 뉴스를 달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뉴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보고는 있었는데 지수가 빠질 때 이제 종목이 빠지지 않고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종목은 꼭 봐야겠다. 강한 종목이다라는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일지 차트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결국 매매가 들어갔냐? 처음에는 조금 일찍 상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샀다가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직전에 사버려서 시장이 하락할 때 아, 시장이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덩달아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두 번 엇박이 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내리는데 좀 종목이 많이 빠지지도 않고 수급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서 그냥 홀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봉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내렸던 만큼 호재에도 좋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고 과거가 아니라 이제 올 초부터 너무 많이 빠졌었던 종목에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오를 때도 좀 시원하게 오를 수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잘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샀다 팔았다 좀 엇박이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좋은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2천 정도를 사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오늘 팔지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볼지 그거는 고민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이제 프리장 시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한번 대응을 좀 해볼까 싶고 어쨌든 지금은 뭐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저항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도 코스피를 많이 사고 있고 선물도 그렇고 좀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고 있는 거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그 관세 이슈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제 좀 매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냐면 이게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은 결국에는 너무나도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를 수도 있겠지만 관세 이슈로 빠지려고 해도 충분히 좋은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제도 샀다가 팔아먹고 그다음에 오늘도 그저께 샀다가 팔아먹고 어제도 샀다가 큰 흐름이 아니라서 계속 홀딩은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악재가 크게 해소가 되지는 않은 느낌이라서 뭐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홀딩을 하고는 있는데 뭐 시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그 관세 협정이 잘 해결이 된다. 한국 지수가 오를 명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할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사실 오전에 대응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 관세라는 이슈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버스를 산 그 명분이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않은 것이고 이 종목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도 과감하게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 시장이야 내렸다 올랐다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롱텀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인버스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것은 어쨌든 뭐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장기보다는 단기 스윙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목에 묶여 있으면은 투자를 할 시드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대응을 해야 될 때는 또 과감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시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뉴스를 한번 같이 좀 찾아보면서 어떤 연속적인 매매를 해갈 종목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자면 역시나 이 삼성 테슬라 계약 건이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연속성 있게 오를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서 한번 정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삼성 테슬라 그래서 새로 그룹을 짜서 한번 넣어 볼 텐데 자, 엑셈 일단 뉴스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엑셈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자 보면은 여기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들을 다 넣어 보겠습니다. 크론 네페스아크 그 다음에 솔브레인 아마 오늘 상승한 모든 종목들이 다 그 종목들일 것 같기는 한데 SNS텍 자, 요렇게 그리고 종목들이 많으면은 오히려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한솔 케미칼, 원익 IPS, STI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오늘 상한가를 좀 붙여준 모습이고 자, 이 특징주 뉴스를 보면은 어, 두산 테스나 자, 이 종목은 후공정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 웨이퍼 테스트 1차 벤더 거의 뭐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가 95% 이상 차지하는 완전 후공정 종목이다.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잠시 이 종목이 하나오션이 왔다 갔다 하기에 한번 보자면 그 다음에 후공정 종목들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아크 이렇게가 후공정 종목이고 소재 종목은 솔브레인부터 시작하는 솔브레인, SN, 에스텍 그 다음에 솔브레인, SNS, 동진 세미켄, 한솔 케미칼, 동진, 한솔 이렇게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을 하겠다 싶으면은 뭐 대금도 되게 중요하고 차트가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엑셈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보면은
IP 파트너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는 IP 뭐 파트너사다 뭐 그런 뉴스가 있고 파트너. 그리고 도중에 뉴스 있는 것들 한 번씩만 봐주고. 자, 여기 보면은 요 뉴스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솔브레인 SNS 텍 동진 세미켈 한솔 케미칼 비중이 제한적일 수 있다. 장비 원익 IPS. 자, 원익 IPS STI. 자, 이 삼성에 대한 노출 비중이 높다. 이 종목도 보면은 근데 대금도 많이 안 터지고 오늘 뭐 한 수급도 되게 좋고 한데 STI 이런 종목들은 사실 참 매매를 하기가 난감한 그런 느낌이고 음,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는 되게 살아있는 느낌인 게 여기 보면은 오후 2시 22분에 나온 자 31일에 1대1 회담을 진행을 한다. 여기서는 쌀 소고기 시장 개방, 조선산업협력, 대미투자 확대 등 포괄적인 협상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가 입장을 밝혔던 쌀 소고기 수입 확대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다. 자, 양보 최소화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하고 조선업하고 소고기 개방 기타 등등 미국이 바랬던 그런 협상 어젠다를 논의를 할 예정이긴 한데 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양보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에서 그 반응을 테스트를 하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종목은 어쨌든 오늘은 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며칠 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켜보기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들, 조선업은 뭐 물론 하나오션 31일 관세 논의.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LN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하나오션은 조선업, 미트박스는 소고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코아시아도 반도체 종목인데 뭐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D테크 이런 식으로 무더기로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 이슈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소외받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런 종목들 말고는 뭐 사실 볼 종목은 좀 없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큰 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느낌이고 한국항공우주는 무슨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 음. 차
뉴스가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미국 측 압박 거센 거 사실이고 농축산물 요구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농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말을 안 들으면서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분명히 부각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은 좋았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주요한 키워드는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야지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관세 협상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시장은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지금은 비중을 늘리거나 무리해서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 베이스로 따라다니면서 짧은 방망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다 하면 그런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조금 더 내려잡아서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것 먹지 못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 똥을 피하고 볼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팔로우를 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피해 갈 것인지를 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한 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